계속해서 저희가 몸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배에서 나타나는 내장기로 인한 통증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위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위염은 상당히 좀 흔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너무 소화가 안 돼, 조금 밥 먹으면 금방 더부룩해지고 내가 평소에 좀 소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하는 강의를 좀 눈여겨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소화가 안 된다는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은 실은 상당히 다양한 감각들을 좀 뭉뚱그려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만큼 좀 애매한 표현이 없어요. 도대체 소화가 안 된다는 게 뭐냐? 사람마다 물어보면은 좀 윗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나면 좀 그득하다든지, 여기가 벙벙하게 가스찬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다든지, 아니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쓰리거나, 아니면 트름이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식물이 자꾸 넘어온다든지, 음식 먹고 나서 금방 이제 음식이 약간씩 좀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등이나 요 아랫배가 좀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불쾌한 이런 감각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세요. 자, 위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장이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보통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위장 용량이 한 1.5리터 정도 돼요. 좀 많이 먹으면 한 2리터 정도까지는 우리가 위장 안에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게 식도를 타고 넘어가서 위장에 모이게 되면 위장에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가지고는 이제 쪼물딱쪼물딱하면서 이 음식물을 죽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요. 그럼 그게 이제 십이지장을 넘어가면서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이제 소화 흡수되기 아주 용이한 형태로 만들게 되죠. 이 위장층은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서 점막층, 그다음에 장막층, 점막층하고 점막 하층, 장막하고 장막 하층, 그 사이로 근육이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나면은 한참 이렇게 소화할까 이거를 버무려 가지고는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액은 펩신이라고 해요. 단백질을 녹이는 데 사용을 해요. 위장은 근데 뭐로 이루어져 있죠? 위장도 똑같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펩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위장벽 자체가 헐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벽이 헐지 않도록 뮤신이라고 하는 걸 분비를 해서 위장은 자체 벽을 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 내시경 소견을 보면은 좀 선홍빛에 이렇게 좀 깨끗한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위장 점막에 주름이 좀 지어져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잘 지어져 있는 예쁜 모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급성 위염이 생기게 되면 보통 이제 급성 위염이 생기는 원인의 가장 첫 번째는 진통제 같은 종류들이에요. 우리가 진통제가 통증을 차단시킬 때 그때 그게 뮤신이 분비가 되는 그 기전도 같이 차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를 쓰게 되면 좀 속이 쓰리다든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위장에 작은 출혈들이 생기면서 염증이 급속도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 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생선에 섭취할 때 기생충에 의해 가지고는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혹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농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살하려고 농약 같은 거 먹다가 혹은 실수로 이제 강산 같은 걸 섭취를 해서 산으로 인해서 이제 부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위장이 어디에 있어요? 위장 어디에 있죠? 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급성 위염이 생기면 딱 명치 끝이 뭔가 여기가 쓰리고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갑작스럽게 이제 통증을 느끼거나 쓰린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갑자기 토하거나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토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흡수시키면 안 되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토해버리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뭔가 좀 불편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한 작용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게 만성화돼 가지고는 오랫동안 몇 개월, 심지어는 이제 몇 년, 몇십 년씩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소견을 보면은 그게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성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는 건 위장 점막이 염증이 생겨서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빨갛게 아까랑 다르게 좀 충혈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자, 거기서 조금 더 단계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불러요. 점막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시키는 그런 점막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는 벽이 얇아지게 되고 혈관 같은 게 눈에 띄게 이제 많이 보이게 되죠.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위장 점막이 재생이 되면서 위장 세포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소장이나 대장 세포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약간 얼룩덜룩하게 뭔가 제살이 아닌 듯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다음 단계 위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위염은 통증도 나타나고 아까 급성위염처럼 울렁거리는 토하는 증상도 나타나지만은 특징적으로 하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화불량, 뭔가 그득하고 속이 벙벙하고 금방 또 배가 부르고 이런 증상들이 꽤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정상적인 점막이 염증이 생겨가지고는 점점 이제 점막이 파괴가 되고 그 파괴된 점막이 소장이나 대장 세포로 이 대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까지가 이제 위암으로까지 발전이 되게 되니까 단계별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봐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생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내시경을 해봤는데 위험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꼭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요새는 위장병들이 위장이 문제라서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 생활 습관이 문제라서 한다고 보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 그다음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직접 위장에 자극을 줘서 염증들을 자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빈속에 자꾸 맵게 먹고 갑자기 뜨겁게 먹고 하면은 위장에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스트레스, 우리가 뭐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잘 안 움직여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좀 같이 밥 먹기 좀 어려운 사람이랑 좀 긴장되는 상황에서 밥을 먹다 보면 금방 잘 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위장, 자율신경에서 위장의 움직임을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염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식사 속도가 좀 빠른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요. 자, 위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잘 버무려가지고는 죽처럼 만들어서 소화 흡수시키기가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게 위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원래 입에서 충분히 우리가 저작을 해주고 침하고 섞어서 죽을 만들어서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장에 부담이 별로 없는데, 근데 입에서 몇 번 씹다 말고 삼키게 되니까 위장에서 이제 할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위험이 이제 만성화되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요새 사람들 자세예요. 거의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해요.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피고 있나요? 많이 이제 수그리고 있게 되죠. 위장은, 장이라는 거는 움직여요. 움직여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이 좀 넓을수록 흡수가 잘 되겠죠. 근데 이게 공간이 내가 수그리고 있으면 자꾸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해서 그래서 자꾸만 위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이 등 쪽으로 많이 긴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소화 안 되는 분들이 등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로 위장을 움직이는 교감신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딱 그 위치, 우리가 앉아있을 때 가장 튀어나온 흉추 6번에서부터 8번 사이에 나오는 교감신경이 위장을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긴장이 되게 된 이 신경들이 원활하게 전기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위장의 움직임도 많이 둔화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성위염 오랫동안 내가 위장이 좀 안 좋아하는 분들 등을 살펴보면은요, 보통 6번에서 7번 사이가 좌우로 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그 척추 자체만 좀 바로 잡아주더라도 갑자기 이제 소화가 너무 잘 돼요라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만성위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위장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침을 12cm 정도 되는 장침 긴 거를 배 중앙 위치에다가 이제 꽂아 놓으면은 그 주변으로 혈류가 증가가 되면서 위장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중에서는 위장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까지 꾸준하게 이제 약을 쓰다 보면은 웬만한 이제 위험들을, 만성적인 위험들도 해결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듣고 보니까는 내가 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어디 가서요? 어깨동무하니만요.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자, 소화가 안 된다.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요? 어깨동무. 아, 네, 좋습니다. 네, 주변에 만약에 나한테 평소에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는 뭐 내과 가지고는 좀 치료를 해봤는데도 잘 안 되고 해서 소화 안 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디를 소개를 시켜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좋은데 소개시켜줬다는 감사 인사 꼭 들을 수 있게 저희가 항상 잘 정성껏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